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희연의 계사입니다. 네,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잘 준비가 돼가고 계신가요? 네,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변동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 국세청 보도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이거는 2020년 4월 28일 화요일에 브리핑된 자료고요.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이때 지금 일단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하는 거는요. 5월 1일부터 지금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분들은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는 홈택스로 지금 신고가 진행이 오늘부터 가능하죠.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서 모든 납세자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 월요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납부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은 납부기한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 기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직권으로 6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급감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납세자 분들은 신고 기한도 신청을 통해서 3개월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원래 환급이 한 30일 정도 보통 걸리는데 환급금을 좀 앞당겨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세무서 방문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리하게 홈택스를 비대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지가 된 거 보니까 여러 가지 국세청에서도 주택임대 사업자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안내문도 조금 조정을 해서 신고를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두 채용 신고서, 이거 안내문을 받아보시게 되면요, 그 ARS로 버튼만 누르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신고서가 작성이 되고 입금까지 되는 굉장히 편한 모두 채용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FGH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 안내문이 전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신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전용 신고 화면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가기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바로가기 하시게 되면 우리가 신고 동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어떤 때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시에 예상 세액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간주임대료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모든 사업자의 그 수입금액 자료라든가 소득공제 항목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과거 신고 내역을 조회해서 안내문에 지금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신고 현황과 업종별로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매출액 대비해서 판관비 비율이라든지 소득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실하게 신고를 해라, 신고 후에 검증이 예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신고 후에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세무 검증을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성실하게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신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안내문이 중요한 사항들이 전송이 되지 않아요. 안내문을 서면으로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금 카카오톡으로 대부분 안내문을 전송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아보고 있고요. 보시면 어떤 분들한테만 안내문을 보냈냐면요,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송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서면으로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채운 신고서 대상자와 그 다음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대상자, 왜냐면 이런 분들은 지금 이번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 또 모바일 안내 대상자 중에서 60세 이상인 자, 그래서 2년 연속 세무대리인 신고자는 모바일로 따로 안내를 한 거죠. 그러면 세무대리인이 계속 있을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신고 대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되고요. 만약에 소득이 있으셨다면 납세자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면 안내문을 좀 안 보냈기 때문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받아서 확인을 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생기시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채용 신고서에 있는 분들은 ARS로 신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굉장히 쉽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달라지는 점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홈택스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지방세는 그냥 10% 납부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신고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서 지방세도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바로 위택스로 바로 가는 화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홈택스에서 바로 가기 화면이 있기 때문에 위택스 실시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개인 지방소득세도 홈택스로 굉장히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라면 홈택스에서 신고하신 다음에 접수증 그쪽을 가셔가지고 납부서 화면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납부서에서 반드시 위택스로 넘어가서 개인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봐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서 원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변한 내용들이고, 그래서 납부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세금까지 납부하는 기한이 또 겹쳐 있어가지고 저희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다들 그래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또 이렇게 힘든 데다가 가산세까지 납부하시진 않도록 제때 신고를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직접 신고하시거나 못하시면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 체력이 닿는 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원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